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해 이번에는 정치적인 쟁점들 살펴보고 전국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당의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정족수를 5명 못 채우면서 아예 표결이 성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개표 자체를 못했는데 이 탄핵안 표결 결과 먼저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엄중한 것은 여권 전체가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국민의 분노나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16년 탄핵 사태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국민의힘이나 여권 전체가 가보지 않는 길을 모색해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2016년도 탄핵을 거치면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헌정중단과 극심한 혼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맥락하고 국정이나 민생 맥락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집권 여당이 고민하는 맥락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일단 혼란 상황이나 계엄 사태로 빚어진 폭풍 부작용은 일단 안정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감 때문에 드물게 일치단결해서 당론을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불가피한 여권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이 비상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판단들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매우 비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부결에 모두를 동참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이 표결 자체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을 스스로 초래했다. 이런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그런 그 표결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오늘의 이 부결 사태를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부결은 단순한 탄핵안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안정을 운운하고 또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질서 있는 퇴진이나 국정 운영의 안정을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까지 정하면서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위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엄 사태가 인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탄핵만은 막자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2월 3일 이후에 한 3, 4일 동안 극심한 혼란, 분열 내용을 국민의힘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습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누가 책임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하는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구성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가다듬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어제 아침에 담화를 발표하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수습을 하고 현상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담화니까 가보지 않는 길에 내가 뭘 하겠다, 어떻게 제안하겠다, 임기를 어떻게 단축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하실 수가 없었지만 전체적인 담화문의 맥락을 보면 임기 제한에 대한 부분과 사태 수습을 당에 일임하겠다라는 말씀, 그게 방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권한을 스스로 제안하고 또 직무 배제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논리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가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임기 단축을 해가면서도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겠다라는 공감을 같이 가지게 된 겁니다. 공감하게 된 겁니다.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된 거고 그 때문에 당론 도출이
그제나 그제보다는 훨씬 쉽게 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3개로 줄이면서 명태균 사건을 집어넣어서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정조준했기 때문에 그런저런 경각심들이 모여서 당론을 받아들이고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임기 관련해서도 당에 일임을 하고 조기 네. 퇴진에 대해서도 그러면 각오를 했다고 봐야 되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럼- 그게 네. 아마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 암묵적인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어제 의원총회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 배제 얘기를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조기 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직무 배제라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선출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부의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 배제를 시킬 수 있다.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왜 제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테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 이 정도에서 이해를 부탁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투표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이번 탄핵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한동훈 대표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국민을 버렸다라고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왔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구하기에만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그 평가가 될 것이고요. 네. 직무 배제, 아까 저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 우리 네. 당에 일임하겠다. 우리 당이라는 것은 야당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지난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저의 임기나 이런 일정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여야가 함께 있는 것이고요. 국정을 책임지는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우리 당이지 한동훈 대표에게 이름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실상의 이 권력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막아준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에 일임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야당이 말씀하신 배제됐다 부분은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엄중하니까 빨리 대책을 내놔라 이 말씀인데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하루 아침에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라든가 직무배제의 방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중심이 돼서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대통령 직무배제 임기단축을 암시하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하면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이게 국회 최다수당 민주당을 빼고 이 부분을 배제해서 가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 상황이 엄중하고 당장 계엄으로 인한 그 부작용들을 안정시켜야 되니까요. 경제 상황이나 외교 안보 상황이나 민생이나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줄렁거리고 하니까 환율도 줄렁거리고 하니까 안정시켜야 되니까 일단 안정시키는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좀 인내를 갖고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구체적인 임기단축 방안이라든가 직무배제 방안에 대해서 안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 야당과 협조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시선도 많습니다. 안을 네.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의 참여를 보장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당이 그러니까 사퇴수습은 당에 일임하고 국정과 관련된 건 정부와 당이 같이 할 거라고 구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총리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헌법 개정 상황이고 하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의도 하고 원내 대표들끼리 일정도 짜고 밀당도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루 이틀을 다투어서 서두를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내일 로드맵을 내놓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야당과의 협조가 말하는 대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안을 가지고 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야당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 그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대통령께서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위법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탄핵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하실 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과연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번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직위에서 바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만큼의 중대한 행위가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리를 받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직무는 정지되겠죠. 그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수사, 조사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현직이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다 막아준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책임 총리제 말씀하시는데 책임 총리제 역시도 대통령은 존재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존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총리가 일정 규모의 역할을 더 가져가는 것인데 대통령이 존재하는데 대통령의 헌법적 그 권한을 어떻게 양도합니까?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총리가 직무 대행이든 권한 대행이든 그렇게 가져가야 헌법적 권한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 헌법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이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계엄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을 거라고 지금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이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답을 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를 하겠다. 계속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그 뜻을 유지를 할까요? 여론의 움직임도 있을 텐데. 오늘 국회 앞에 경찰 추산으로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찰 추산 10만 명이면 일반 추산으로 한다면 100만 명을 좋게 넘는다고들 얘기했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겁니다. 서울에만 그런 시민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전국 각지에서도 모여 있고 많은 지금 오히려 이 탄핵안이 부결됨으로써 그 이후에 더 많은 시국 선언과 더 많은 모임들이 촛불 모임들이 커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이 뜻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10일까지가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10일 정기국회 기간이 끝나면 11일 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당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이 상황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탄핵안 표결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다면 탄핵안이 발의가 될 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탄핵안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이탈표가 일정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비해서 표가 2개가 더 늘어났죠. 4개에서 6개로 갔으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탄핵은 곧바로 헌정 중단을 의미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좀 강도가 낮은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 시선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해법을 추구하는 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르다고 봐요. 지금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란죄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임기 단축에 의한 개헌을 처음 주장한 것도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서 있게 대전을 하자는 게 그렇게 나쁜 문제도 아니고요. 틀린 내용이도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민의힘이 나서서 어떻게 설득할지 이게 남아있는 문제지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탄핵안과 관련돼서는 반란표가 이탈표가 크게 나오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조경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탄핵 찬성하고 소장파 의원 6인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의미 있는 방안이 안 나오면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저께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요. 조경태 의원도 탄핵 동참 의사를 철회했고 또 소장파 6인도 거기에 다시 가속해서 주장을 거세게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14일 날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을 또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결과를 민주당이 얻어가기는 힘들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표결에 참여를 하면서 재발의가 계속되면 다음에는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상욱 의원도 소장파 6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소장파 6인들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적 분노나 이런 게 거세지니까 김상욱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분이 그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탄핵안을 내겠다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이 상황이 무한 반복된다면 그때는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은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투표에 참여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후에 각 지역에 돌아가시거나 국민들을 만나셨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의 행위에 대해서 따갑게 질책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 투표에서도 탄핵안에 대해서 마냥 이렇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투표를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부여했었다면 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사실상 모두를 본회의장에서 이탈시키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세 분의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셔서 투표를 하셨죠. 물론 이분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안에 찬성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떳떳하다면 투표에 참여하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서 표수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투표를 불성립시키는 바람에 이분들이 가표를 던졌는지 부표를 던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다. 이런 점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민심의 뚝이 터져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그거를 두 팔 벌려 막으려고 한들 막아질 수 있겠는가.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센 민심의 바다에 국민의힘이 무모하게 뛰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 아무래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당의 이 국정운영 방안을 일임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커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당이 이 3일 이후에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여권 전체가 수습의 중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수습을 할 수도 없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의 행편상 한동훈 대표가 무슨 약간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이 수습에 나서기 위한 선결 조건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방향을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제 이제 담화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 배제 문제를 지금 곧바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도 임기 단축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헌을 고리로 한 방안을 아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금 리더십이 굉장히 손상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쉽게 회복되기 힘든 상황까지 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계시는데 책임 총리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네.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는 거하고 당을 운영해서 전국을 수습해 나가는 거는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투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 공언하셨던 개혁 과제들도 지금 표류가 안 되려면 총리가 나서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교 사안도 그렇고 안보 사안도 직접 누군가는 나서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질 없이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임기 단축의 방안,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의견을 저는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개헌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국민들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개헌 부분은 국회도 통과해야 되지만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란죄를 단정적으로 위해서 탄핵만이 방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무기력했던 여권 전체가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전한 경쟁과 대안 도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임기 단축 문제가 있다면은 이 문제는 1년 반 뒤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 전후로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질서 있는 퇴진,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간 벌기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다음 2026년도에 지방선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을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내란죄에 준하는 수준에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의혹을 받고 있고, 어쨌든 이번 계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냥 사과 한마디 던져놓으면은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셔도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조기 퇴진이 불가피한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1년 반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해 왔습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보셨습니까?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면 내일 모레면 내년도 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감액 예산안을 올렸을 때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 아무런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냥 제안하면 야당은 무조건 따라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좀 크게 오판하신다 이런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새벽 1시 반에 약 10분 후죠.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새벽 1시 반에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출석을 했고 이제 수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안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검찰이 군 검찰과 지금 합수본을 만들었고요. 경찰이 수사단을 꾸렸고 공수처도 지금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12월 3, 4일 무렵에는 공수처나 검찰이 다 내란죄 부분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다가 이게 그 전환점이 된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체포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규명, 실체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공수처, 검찰 같은 경우는 직무유기를 고리를 해서 내란죄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법률과 법리에 따라서 사실규명을 해야 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일 세게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고 대통령이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관련자들의 수사에 뭐 개입해서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네. 일반적으로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인, 민간인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란죄로 수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실제로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그다음에 의원들에 대한 체포조, 당대표에 대한 체포조가 가동됐느냐 이걸 내란죄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경찰 수사 시작을 해도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직무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뭔가 어떤 뚜렷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강제 수사랄지. 지금 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태가 계엄 사태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군 관계자라든가 국정원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자기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사실상의 폭로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당사자인데 이걸 무슨 뭐 입김을 행사한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엄밀하게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1인 미디어가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인들조차도 자기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예전 방식으로 오해를 하고 자꾸 의혹을 쌓아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사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 또 공수처까지 이 너무 산만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 다루는 내용들과 이 규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아마 이거는 좀 통합 조정이 돼야 될 텐데 통합 조정의 방식은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특검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이 계엄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또 그 방첩사령관 이 모든 분들하고의 연관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본인이 출석하라고 요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나간다고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다 예전에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부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새벽에 나가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서 나는 출석해서 그 수사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쇼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우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기본이죠. 네. 당연히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검찰이나 경찰 또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 기관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없지만 직무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언제 다시 직무가 풀려서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상설 특검 또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특검으로 갈 것이다. 지금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원칙대로 수사하고 수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낱낱하게 조사해서 밝히고 국민들께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여태까지 공수처가 1년 반 동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특검 가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특검에서 정리해서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특검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 진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탄핵안 표결은 불성립된 상태고 앞으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건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외 집회를 계속해서 하겠죠. 2016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아마도 촛불 집회하고 뭐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는 다수당의 그 위치를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압박하겠죠. 예산 정국에서 보다시피 아까 무슨 감행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의견을 내놨냐고 말씀하시던데 예결위에서 합의도 없이 다 강행 처리한 게 민주당입니다. 강행 처리하면서 무슨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닐 거고요. 지금 최대한으로 압박해서 양동작전으로 정부 흔들기에 나올 거고 이 혼란 상황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걸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외 집회 저희가 4차까지는 당에서 중심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민의힘 그 의원들께서 보셨을 텐데 국회 앞에 경찰 추산 10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주도한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매주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 촛불 집회가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더 크게, 더 활활 타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